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위원님들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젠틀맨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도 춥고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또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도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었고요. 이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때 외국인들도 소폭 매도에 좀 가담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시장이 상승 중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11월 말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선물표 동期만기까지 쉼없이 달려온 증시가 지금은 좀 쉬어가도 되는 구간이다. 좀 쉬어갈 때 같이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같이 좀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오던 우리 시장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노란톡 통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시장도 조금은 이렇게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도 다뤄봐야겠죠.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상인이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LG의 역발상 48인치 OLED 게이머들을 홀렸다. LG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백신에 전 세계에 눈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게 처음 투여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마무리는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진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사용 승인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된 주가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셀트리온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항체 치료제가 실제 환자한테 투여하게 됐다는 점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주가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통은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을 때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슈라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호재가 나왔을 때 재료 노출로 하락 저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셀트리온 계열들의 실적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좀 냉정하게 치료제와 무관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를 좀 봐야 되는데 항체 치료제는 지금 상당히 현실적인 치료제로 대안이 좀 되고 있지만 그 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체 치료제는 투여함성 인체 면역 항체 기능을 좀 높이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기능을 좀 유발하는 치료제인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하게 이미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항체 치료제를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 항체 치료제가 경증 환자에게 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환자군을 보면 약 한 80% 이상이 무증상 환자 혹은 경미한 환자고 실제 치료제가 투여돼야 될 환자는 고령층이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10%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증 질환으로 갈 경우라고 한정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 경증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적응성을 좀 받는다면은 경증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치료제가 투약될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인데 아쉽게도 이 항체 치료제는 지금 글로벌하게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규정이 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들 본다면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상당히 치료제로서의 그 유효성은 좀 있다 하더라도 전방위적으로 대량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일단 허가를 받았다라는 데 대한 이슈는 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셀트리온 계열의 실적으로 좀 연관지어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아마도 이 이슈가 불거질 때 허가를 받았을 때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오히려 재료 노출로 인해서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 있고 특히 백신이 이제 투약이 지금 진행이 되는 시점인데 네. 예를 들어서 백신이 투약이 되게 되면 항체 치료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쓰이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 예상으로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없다면 치료제가 10 정도가 쓰인다면 백신이 나온 이후에는 치료제가 1 정도밖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코로나19 치료제들은 실질적으로 연관지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셀트리온 계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고 허가가 임박했을 때 오히려 주가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백신 투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주가 흐름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40만 원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조금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이럴 때는 분할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직도 매도를 좀 처리를 못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일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슷하게 지금 고점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투약이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럴 때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 괜찮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투약 이후에 허가가 났다 했을 때 또다시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전략. 그러면 실제로 투약이 시작되고 허가가 났을 때 시점까지 해서 한 3분의 2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만 보유를 하시면서 허가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보통 이 바이오 제약 종목들과 관련되어서는 실제적으로 허가가 났을 경우에 재료 노출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연결되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면은 3분의 1씩 분할로 매도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물량은 한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큰 흐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렇게 오늘 이슈로 움직였지만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흐름은 어떨까요, 위원님?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계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 혹은 답보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경기 확장 쪽으로 바뀌고 주도주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하나의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의 유입된 물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작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입지를 하면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매수를 좀 했는데 그 내용도 좀 보시면은 대부분 셀트리온 계열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한정지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신약에 대한 기대감 혹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쪽보다는 오히려 실적으로 연관돼서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좀 가졌던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혹은 급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위주 종목을 아마도 한정지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보신다면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모멘텀 보다는 신약 출시가 임박한 종목 혹은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최근에 좀 등한시했던 대형 제약회사들 보면 코로나19 올해 이후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한 자릿수대입니다. 3%, 5% 못 넘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속출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서 두 자릿 숫자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넘어가는 실적 위주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축약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LG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형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디스플레이가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LG에서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성공을 했다는 이슈입니다. 65인치 이상 대형 제품의 비중이 갈수록 이제 확대되고 있는 TV 시장에서도 48인치 TV 패널을 내놓은 LG 디스플레이의 역발상 전략이 빛이 났다는 이슈인데요. 이 OLED 시장 같은 경우도 각광을 못 받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좀 탄력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요, 위원님? 최근에 OLED 관련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한 6.8% 정도 급폭으로 좀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 특히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좀 억제됐던 부분이 최근에 좀 3분기 이후에 좀 풀리면서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대형 TV 쪽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1, 2, 3분기 좀 저조했던 실적이 3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소비가 확대되는 부분이 실적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부분으로 사실 주가는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 맞는 의견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LG전자에서 관점에서 좀 본다면 가전이나 이쪽은 상당히 지금 소비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때의 과거 사례를 좀 보더라도 대부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에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그 직후 다음 연도에 대부분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아마도 가전 쪽으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LG전자는 상당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LCD에서 중국 업체들에 의해서 대부분 추격을 당한 이후에 OLED 쪽으로 상당한 공을 들였고 OLED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강자입니다. 휴대폰을 비롯한 소형 OLED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TV 쪽으로 대형 OLED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적으로 판넬을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서서히 이제 거세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소형 가전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90%를 작년에 넘었었는데 지금 올해는 70% 초반대로 좀 줄었거든요. 이 부분을 중국의 BOE를 비롯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소형 OLED 쪽으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아이폰에도 일부 납품을 했고 이번에 이제 아이폰 13에는 납품이 조금 되지 않으면서 조금
삼성전자가 반대 수익을 좀 받았지만 하지만 이제 OLED 쪽으로 상당히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가라는 부분 적어도 우리가 이미 얘기했을 때 4, 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1년 내지 몇 개월 단위로 지금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격차가 가장 큰 이유가 일본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의 미룰 관계가 지금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에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와 미룰 관계를 많이 가졌고 소재와 부품 쪽으로 공급을 하고 대신에 이제 기술을 우리나라에 일부 이전해주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OLED 관련돼서 일본의 소재 쪽으로 1, 2 업체들이 모두 중국의 BOE와 합자 공장을 중국에 다 세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OLED 쪽으로 일본 업체와 중국 업체의 미룰 관계가 심해지는데 일본은 OLED 관련된 기술 이전 조건으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 예전에 과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썼던 전략을 지금 그대로 중국 업체에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 간의 OLED 기술 격차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빠른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OLED뿐만 아니라 차세대 OLED도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 OLED도 일본은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중국 업체와 협약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OLED 관련된 부분은 내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보신다면 지금 현재 3분기, 4분기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위축돼서 소비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반짝 좋아졌지만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 디스플레이 섹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올 4분기 길게 잡아도 내년 1분기 초반까지만 좀 선택적으로 제약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 관련해서 LG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OLED가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매출이 152%나 뛰었다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관련된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혹시나 눈여겨보시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까요, 의원님? 지금 현재 잘 보시면은 OLED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특히 소재 부품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중국 측 업체들과 코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합자 공장 설립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OLED 부품과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얼마만큼 공급이 되느냐, 특히 소형 가전 쪽으로,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이 이미 9대 1이었던 게 올해 7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급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소재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중국 업체들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OLED 소형 가전 쪽의 부품 업체들은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앞으로 실적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공장을 건설하거나 혹은 중국 쪽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삼성 쪽의 디스플레이 보면 좀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삼성의 휴대폰의 갤럭시의 판넬 일부를 OLED 판넬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국의 BOE 쪽으로 발주를 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고가폰이 아니라 중저가폰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인 전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OLED 쪽에서의 시장 각축이 삼성뿐만 내부에서조차도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중국 업체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는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되겠고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그런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아마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많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라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화를 시켰고 LTE나 혹은 써니 시스템 같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회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기술을 거의 따라잡았을 때만 해도 글로벌 넘버원 부품 소재 업체로 갈 수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일단
디스플레이 업적 소재 부품 쪽으로 장비 쪽으로 접근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 종목이 중국 업체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관련돼서 좀 중국 업체와의 그런 경쟁 구도도 여러분들이 챙겨가 주시면서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하루는 역시나 이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로 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고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업종군은 조금 등락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그나마 좀 선박한 업종을 보면 역시 이제 IT 업종이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섹터들 움직임을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 확장주가 조금 사그라들면 IT 성장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고요. 경기 확장주가 좀 올라가게 되면 IT 성장주 조금 소폭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드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IT 섹터 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담보되는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혹은 경기 확장 이 문제가 어느 쪽이 불거지더라도 다 시장 수익률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화되면 비대면 관련된 쪽으로 반도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고 경기 확장 쪽으로 가면 내년에 그동안 미뤄졌던 소비라든지 산업재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와 뭐 MLCC, 뭐 PCB 같은 이런 반도체 IT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사실 어느 쪽으로 지금 무게추를 줘도 IT 성장주들은 그 교집합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섹터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부분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라면 일단 IT 성장주 내에서 조금 일정 부분 포지션을 잡아놓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양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좀 중요한 부분은 IT 섹터 내에서도 실적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성장은 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내년을 그대로 끌고 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MLCC, 휴대폰 관련 부품 쪽 그리고 5G 같은 종목들은 시장 수익률을 상승해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섹터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가지는 의문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삼성전자 5만 원대에도 진입을 못했는데 이미 7만 원 중반대인데 이게 진입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유동성의 힘이 지금은 선택 지역이고 축약된 모습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던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고 모든 섹터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유동성장의 특징은 유동성이 유입되는 섹터 위주로 굉장히 선별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주도 섹터가 눌려질 때 좀 잡아서 그 섹터를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지 지금 올라가지 않는 바닥권에 있는 섹터가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유동성장에서는 어려운 시각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IT 종목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조금 가파른 상승에 대한 조정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IT 섹터 내에서도 보시면은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강해지면서 이제 조금 꿈틀거리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쪽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관련된 쪽 혹은 올해 실적이 좀 저조해서 내년으로 실적이 미뤄졌던 5G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연말을 조정 기간을 조금 거치면은 아마도 내년 1분기, 2분기 때 우리 시장으로 보면 가장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아마도 그때 가서 굉장히 큰 빚을 좀 발할 수 있기 때문에
IT 성장주를 지금 놓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섹터들 말고 5G나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충향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격 전략 측면에서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5G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5G 종목들이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5G가 관련해서는 KMW가 역시나 대장주잖아요, 위원님. 그 관련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5G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5G 섹터에 접근하신 분들은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됩니다. 이미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대부분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더 오른다라는 부분은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2배, 3배, 4배 가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에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5G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올 12월 달 말 정도 아니면 내년 1월 초 정도에 IT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5G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제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IT 섹터에서 5G 섹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5G 건설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5G 이 확장이 내년 혹은 12월 말로 대부분 미뤄졌기 때문에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났고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됐습니다. 근데 이 미뤄졌던 게 내년 1분기에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 실적이 5G로 보면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는 12월 말 혹은 내년 1월에 조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조금 안정적인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5G를 조금 분할로 포트에 조금 담아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KMW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수급이 조금씩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가장 유효할까라는 부분은 지금 보면 전방 산업에 따라서 실적이 워낙 크게 갈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주를 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5G 종목들은 실적이 너무나 편차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게 삼성전자, AX, 노키아에 골고루 좀 실적을 납품하고 있는 KMW가 그중에서 좀 무난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진 시스템이나 이렇게 삼성전자에 좀 몰려있는 섹터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노와이어스 같이 미국 쪽에 포션이 좀 큰 회사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편적인 종목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입질이 왔던 5G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가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통해서만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이제 더하기 채널에서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잘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면 앞으로는 더욱더 가는 종목만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면 그렇게 큰 흐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린 거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 배트맨 통해서도 저희 시작할 때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신 뒤로 지금 굉장히 잘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앞으로 가는 종목만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런 부분 지금만 좀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 유동성장이 펼쳐졌던 시기를 좀 보면 보통 이제 유동성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유동성 장세 1기에는 대부분의 섹터들, 특히 낙폭이 가됐던 섹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유입된 이후에 지금처럼 시장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고 새로운 이제 유동성 장세 2기로 넘어가면
대부분 유동성 장세 2기가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강한 상승이 특정 섹터의 특정 종목에 한정 지어진다는 특징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던 시기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지금과 반대로 그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종목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할 때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같은 굴뚝주들이 보시면 그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역방향이다라고 생각 좀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을 그 종목들을 만약에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종목들이 눌림목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낫지 그 종목이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종목들을 순환매 개념으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거의 외국인들이 한 4천만 주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한 절반 정도 매도한 물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오늘 10시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분석해 드릴 건데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에서 차익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결국 우리가 인덱스 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부분이고 오히려 액티브 자금 쪽에서는 조금씩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1월 한 달 동안 11월 달 이후에 5만 5천 원에서 지금 7만 4천 원까지 거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이 이미 매도로 나갔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고가권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전처럼 외국인이 매도해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여기서 고점을 논하기는 어렵고 조정을 좀 주더라도 초과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오늘 이제 증권회사 목표가들이 뭐 9만 5천, 10만 원까지 이제 육박하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 좀 보신다면은 내년까지 적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이상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왜? 내년 2분기에 삼성의 평택 공장 3라인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 5나노급이 이제 운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가는 그때가 가장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한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11월 달에 8만 원 초반대, 8만 원 초반대 있다가 지금 이미 12만 원 육박할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50%가 한 달 상간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만큼 가파르게 올랐는데 불구하고 주가 조정을 받는 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내년에 슈퍼사이클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때까지 이 지금 종목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린 주체 세력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절대 이제 주가를 고점 예단하시고 섣부르게 아마 12월 달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지 고점이다 생각하고 물량을 매도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과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굴뚝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을 넘어서 내일장 움직일 업종과 종목 어디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위원님? 지금은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백신 투약이라는 효과가 나오면서부터 그다음 이제 백신 긴급 승인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한적인 백신 투약 요 1년의 이제 과정들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아마 전면적인 백신 투약이라는 이제 부분이 나올 건데 주가는 백신의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뛰었고요. 그다음에 긴급 승인, 그다음에 제한적인 투약 아마도 보편적인 투약이 되는 시점에 주가는 또 크게 뛸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 확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시점부터 거의 11월 달이죠. 그때부터 보시면은 화학, 운송 장비, 철강, 그리고 최근에 기계와 건설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경기 확장과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현재 단기간에 너무 주가 상승이 좀 급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아마 한 달간의 상승을 본다면 철강업 쪽이 거의 군계 일학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먼저 뛰었고
이틀 전부터 지금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가장 먼저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냐 경기 확장주냐 혹은 그 확장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어느 쪽을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마 궁금하실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나 철강, 운송 장비, 기계, 건설 이 5가지 섹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확장을 가장 크게 이끌어왔고 그중에서 철강이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철강이 또 가장 먼저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주도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먼저 상승하고 가장 먼저 조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8, 9, 10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IT 섹터가 조정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8월 달에 2차전지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8, 9, 10월 3개월 조정을 IT 섹터가 가장 먼저 조정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그 종목들이 11월 달에 조정이 끝나고 상승할 때 가장 크고 먼저 상승을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본다면 지금 현재 철강 업종이 경기 확장 중에서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 오늘 가장 먼저 조정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 조정도 가장 먼저 마치고 2차 상승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섹터는 철강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철강 업종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냐 부분은 2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강 업종 자체에 이 경기 확장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철강 업종은 화학 업종과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2, 3년, 아니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섹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업체들이 난립을 했고 가격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손익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중국 업체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인 이 철강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을 보면 이번 달에 철강석에 대한 톤당 가격을 보면 한 160불 정도까지 톤당 가격이 올라옵니다. 철강석이 올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한 110불, 120불 정도 됐는데 한 160불 정도까지 30-40%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부분은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면 철강 가격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바로 이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11월 달에 보면 대부분은 강판 호판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내년 1월 달에 또다시 가격 상승을 2차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이 이제 점점 상승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철강 섹터가 이제 기나긴 암흑의 튼을해서 어느 정도 선순환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철강 섹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특화를 많이 했는데 그 특화했던 작업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 기술력 차이라는 부분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여러 가지 소재 사업 쪽으로 진출한 부분도 있지만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용 강판, 조선용 호판뿐만 아니라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적인 차이를 나는 제품들을 지금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프레임 경량화 부분 쪽에서는 거의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상당한 기술력과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철강업종 전체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락이 코로나19 때뿐만 아니라 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가격대가 저점권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들이 좀 접근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나름대로 특화 작업이 되어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철강업종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철강업종이 가장 먼저 올랐고 가장 먼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조정이 끝나면 가장 먼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철강업종이 좀 조정을 들어갈 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절반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다음 주 초반에 눌려질 때 조금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포스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눌림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2.7%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었을까요, 위원님? 사실 이제 정확한 매수 타임 좀 잡기 어렵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볼 수 있으면 좀 좋은데 네. 포스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포스코가 상승했을 때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21선인데 21선에서 지지받고 2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으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기술적으로 어디서 지지받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주체 세력의 선택인데 어쨌든 이전의 상승 구간을 보면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21선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한 26만 원 전후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현대제철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린다면 네. 아마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달에 상승한 이후에 보시면 21선에서 지지받고 또 2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아마 현대제철도 36,500원에서 37,000원 전후 여기까지 혹시나 내려와주면 초과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서 철강업종은 중기 이상 장기 전략으로 조금 봐도 되는 종목인데 철강업종의 전체적인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마도 가격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철강업종 전체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매집이 많이 바뀌면서 손바뀜이 많이 나오는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한 1, 2분기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2월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8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지금 시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오늘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날이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들 오늘 매매는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당신을 위한 한마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현 위원님 준비해 주신 내용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최근에 이제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 좀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굉장히 이제 멘탈적으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올 한 해 투자를 잘 해오신 분들은 아마도 올 한 해가 정말 기록적인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올해는 올 시작하자마자 1월 달에 미국 이란 사태 이후에 바로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것도 단기간에 너무나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가파른 하락 이후에 시장은 반동을 줬지만 좀 자신 없이 대했던 분들, 시장 상승 초기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히려 7월, 8월, 9월에 동참했다가 동참하자마자 8월, 9월, 10월 조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큰 폭의 계좌 손실을 좀 보신 분들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급락을 잘 슬기롭게 견디시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신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 급락 때 계좌가 반토막 났고 어찌 보면 거기서 무서워서 상승 초기에 동참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한 8월, 9월 정도 가서 동참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시장의 3개월 조정, 특히 한 달 8월, 9월, 10월 각 달마다 10% 가까운 지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 한 해 계좌의 데미지를 크게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 시장이 2,600을 넘어서 2,700을 넘어가고 2,750을 넘어가는데도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물려있는 종목들 가지고 그대로 어쩌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시장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려있는 종목 혹은 지금까지 올 한 해 발생됐던 손실 그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이 딱 그런 액션을 취할 시기의 마지막 자리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멘탈적으로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한테 한번 마법을 좀 걸어보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 제가 결코 뭐 잘났거나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보다 나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못났고 못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마법을 건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반드시 이 구호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외칩니다. 항상 제가 외치는 부분이 나는 지난 20년 동안 주식했던 내가 주식을 연구했던 노력을 믿는다. 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나의 강인한 멘탈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훌륭한 인격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적어도 내가 20년 동안 주식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했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일단 믿자라는 거고 나는 멘탈이 강하지 않지만 멘탈이 강하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마법을 거는 거죠. 마법을 거는 거고 마지막에 내 인격은 훌륭하지 않지만 스스로 내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믿는 거죠. 다 내 자신이 모질하지만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적어도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정보가 빠른 것도 아니고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적어도 내 자신도 믿지 못하면은 도저히 일단 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노력했던 부분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멘탈 특히 과거에 내가 손실 났을 때 이후에 가져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멘탈은 일단 무조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결국 진입과 청산과 손절은 모두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왜 인격이라는 말을 넣었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면은 주식을 도박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급박한 테마주나 너무 급박한 단기 매매주에 집중하다 보면 주식을 도박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박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나는 나의 인격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으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건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는 절대 내 기술이 최고가 일지도 않을 거고 내 멘탈이 강하지도 않을 거고 내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내가 주식을 하는 그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그렇다라고 믿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믿고 내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은 위축돼서 손실에 계속해서 눌려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의 무너져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고 저도 당연히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너질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아마도 올해 지금 코로나19로 계좌가 망가진 상태에서 8, 9, 10월 조정까지 겪으신 분들은 그 참담함이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끗하게 손을 털고 나는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주식에 도전하시겠다면 과거에 났던 손실에 대한 부분은 다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쓰는 방법이 아무리 개똥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해야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저는 태생이 좀 긍정적이지 못해서 이 부분을 주식에 맞게 바꾸려고 지금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올 한 해 힘들었던 부분들은 털어내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좀 긍정적으로 주식을 하셔야 앞으로 좀 더 좋은 수익이 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 최면이라고 하죠.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가 수익 낼 것을 믿는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양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